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역 은행주들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장중 채권 수익률 강세 그리고 유가 급락이 지수들을 잠시 끌어내리기는 했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경제 지표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죠. 기대치에 잘 맞춰주는 상황이었고, 이제 은행주들, 지역 은행주들이나 중소형 은행주들이 다시 이제 어제 내렸던 걸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유가 급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도 있었고, 물론 흑해에서 또 미국 드론이 러시아 수-27 전투기한테 격추당하는 수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살짝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장 막판에는 역시나 또다시 기술주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또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오전장 상승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지수가 나왔는데 이제 6% 상승한 것으로 나왔죠. 2월달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2021년도 9월 이후에 가장 작은 상승률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의 예상에 부합했고 다만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기존에 연준이 기재하던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핵심 CPI,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 같은 경우에도 5.5% 정도로 그렇게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눈에 딱 띄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연분홍색 하나하고 그리고 연두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연분홍색이 이제 쉘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 수준 요 정도를 이제 임대료를 말을 하는데 이제 명목적인 임대료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좀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두색 에너지 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휘발유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가지고 좀 임대료 하락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305달러 정도가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지금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1,600불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CME 그룹에서는 한 80% 정도가 3월달 이제 FOMC를 통해 가지고 25bp 정도를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0% 정도는 안 할 거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너무 지금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는 또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FOMC에 3월달 FOMC에서 한 25bp 지금 인상한다고 예상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 6, 7월달 해가지고 25bp 인상을 꾸준히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5.5%까지 금리를 올해 맞춰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또 엇갈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오늘 이게 시장에서 특정 지어지는 게 보면은 이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인도에서 러시아 석유를 계약을 했어요. 지금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이제 합작 법인 생산하겠다, 액화천연가스 생산하는 그런 합작 법인 생산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러시아 석유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금단의 열매라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못 건드리고 이제 조그만 배로 이렇게 배달하는 이런 형태밖에 못하고 중국만 좀 나서가지고 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인도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거기에다 이제 또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유소에 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에탄올이 얼마가 함유돼 있냐 5% 10%짜리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에다가 에탄올 섞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15% 함유한 것을 우리가 팔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과거에 뭐 20%, 25%도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차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줄였는데 다시 15%로 늘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초당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굉장히 환대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뚝뚝 떨어져 버리는, 지금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가의 급락이 이제 강달러 현상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지 어떨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유가 시장 상황까지도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종목별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거대한 AI 강자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손잡고 어디까지 갔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서포트하는 형태로 들어왔고,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두 회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교육하도록 설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만들겠다,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모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유효한 값을 이제 도출해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즈라 그 제품 책임자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이 조금 옮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치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워낙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하다,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밤에 나왔습니다. 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조금씩, 좀 이제 수요 부족 현상,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어쨌든 자동차 칩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JP 모건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MD가 이제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추천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보험 등록하는 숫자가 좀 늘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2월달, 3월달 거치면서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또 이제 BYD 쪽에서 오히려 등록 건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우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고 독립사업자다. 이걸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직원이 되면은 인사 관련 비용만 한 20에서 30% 정도 추가해야 되거든요. 뭐 각종 보험 다 들어줘야 되고, 또 미국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주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든가 찰스 수업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지난 어떤 그 하락세를 다시 다 메우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쪽에서 보면은 또 JP 모건이라든가 뭐 시티라든가 이런 데서 이 은행주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 어떤 일시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우려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좀 주목을 끌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봤죠. 3월 7일 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0 기준으로 조정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한 $240까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분석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가도 역시나 이제 170불 아래 살짝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지난밤에 이제 인력 줄이는 게 나왔죠. 지금 10,000명 축소하겠다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는 5,000개 정도 더 추가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메타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면서 시장에서는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죠. 메타 플랫폼즈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모든 섹터가 오르는 등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날 크게 빠졌던 금융섹터도 2% 넘게 올랐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 기술주들도 역시나 2에서 3%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여행 관련주 꼽아 오셨어요. 유나이티드 항공 꼽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다들 잘 올랐는데 저는 많이 빠진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인데 항공사 얘기하기 전에 왜 항공사를 봐야 되냐면은 보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비행기를 이제 787 비행기를 121대를 사우디 쪽으로 이제 판매하는 그 주문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최대로 한 400억 달러, 이 비행기 한 대에 한 3억 한 3,800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120대 정도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최대 400억 달러까지도 이제 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확정된 거는 한 78대 수준인데 그래도 그 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여행 산업에 대해서 경기 침체라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침체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근데 이 보잉의 CEO죠. 데이비드 캘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여행 수요가 식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네 비행기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행 수요는 굳건할 것이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행주를 좀 봐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나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좌석 마일당 수익이 한 22%에서 23% 정도로 계속해서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크게 기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여행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이나 임의 품목보다는 여행에 돈을 지출하는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체 앞두고 굳이 비싼 물가의 상황에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행은 그동안 3년 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데라도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가도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하락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컨센서스가 좀 낮아졌어요. 지난번에 그걸 통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왜 그랬냐면은 결국은 이제 항공 조종사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제 단체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노사 관계를 이제 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순이익이 낮아질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 항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기대치를 좀 넘어서는 실적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마침내 이제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매수 의견들이 절반으로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 3월 들어가지고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 목표가가 61달러 수준입니다. 이건 앞으로 한 34%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높일 수가 있고요. 차트 보시더라도 전형적으로 지금 반등 후에 적당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만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자 패턴까지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 급등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고 32달러에서 45달러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45달러, 42달러 그 사이 구간에서 안정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45달러부터는 충분히 분할매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조금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봅니다. 한 75달러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손절매 역시 주의해야겠죠.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올해 첫 양봉 나올 때가 있습니다. 1월달 양봉 나오는데 그 양봉 몸통의 한 50% 구간이 40달러 선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꼽아주셨는데요.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작년에 흑자 전환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목표가 75달러까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고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